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사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 끝에 목숨을 잃은 정인이 사건, 이 하루 앞으로 부모 양부모 재판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정인 양의 사연을 재감정한 법의학 전문가 3인이 그 결과를 검찰에 보고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 췌장이 끊어질 정도였고 이 늑골, 쇄골 이런 쪽이 다 이제 골절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이 폭행이 아니고서는 의도적인 폭행이 아니고서는 다치지 않을 부분들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이 살인의 의도가 있었느냐, 숨질 가능성을 인지했느냐, 이거를 이제 좀 보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적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 법의학자들도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3번가량 이 수정을 거쳤고 내기 직전까지도 이제 수정 작업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이 검찰도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 살인죄로 먼저 집어넣고 살인죄가 만일에 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아동학대 치사로라도 처벌을 반드시 해달라라는 쪽으로 수사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내일 재판 높은 국민적 관심 고려해서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데요. 시민들의 방청권 신청이 쇄도했다고 그래요? 네, 모든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청석에서 뭐 한 칸 뛰어앉기 같이 이렇게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정인이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는 걱정을 하다 보니까는 그 법원에 그 방청권과 관련해가지고 응모가 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묘안을 낸 게 뭐냐면은 방청석 인원은 법정의 인원은 51명으로 제한하되 그 대신에 이게 중계 방청을 허용하는 겁니다. 다른 법정을 열어서 중계 화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법정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정인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그런 묘안을 냈다고 합니다. 예. 어린이집 원장으로 알려진 정인 양의 양 외조모, 그러니까 양모의 어머니죠. 이 양 외조모도 살인 방조 또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고발됐다죠. 한 의사단체가 고발을 한 건데요. 어쨌든 정인이하고 그 양모가 살고 있는 집 안에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정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습적으로 어쩌다 한 번 일어났던 폭행이 아니라 이 학대가 상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휴가도 같이 갔었던 사람인데 이거를 몰랐을 리 없다. 양 외조모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방조 혐의로서 이제 고발을 한 거고요. 또 외할머니 A 씨가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현행법상 이 직업 윤리상 또 직업의 의무상 현행법상 이런 일을 알게 된다면 이게 가족 간이든 아니면 다른 모르는 사람이든지 간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특히 아동 전문가이기 때문에 만일에 아이에게 멍이 조금이라도 생기거나 어떤 상처가 있었으면은 당연히 이게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 정도를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방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올해 첫 주례 회동에서요. 정인 양